$1. 어제 리플이 그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재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틀째 마이너스입니다. 이더리움에는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연준 회의록이 나옵니다. 오늘의 코인 브리핑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내준 한 자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브리핑 3시입니다. 심리선을 내준 리플, 미뤄진 미국 규제 시계, MSCI 지수 제외, 리플입니다. 리플은 0.99달러로 어제보다 1% 내렸습니다. 어제 종가도 0.99달러여서 1달러 선 아래에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종가로 이 선을 내준 것은 재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원화 시세도 같은 흐름이고 24시간 고가는 1.01달러 안팎에 그쳤습니다. 리플 선물 미결제 약정은 27억 달러 수준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어제 기사에서 리플이 1달러 언저리에서 흔들린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그림이 흐려진 데다 ETF 자금도 전통시장도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입니다. 리플은 규제 일정에 가장 민감한 종목으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이건 이렇게도 읽힙니다. 이 선은 재작년부터 여러 번 시험받았고 그때마다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위로는 1달러, 아래로는 0.99달러입니다. 오늘은 이 두 선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 환경과 파생 지표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17원 수준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0.2%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조금 쌉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8.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2달러를 웃돌았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압력과 함께 연준의 인상 부담도 커집니다. 전체 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1190억 달러 수준으로 하루 새 1.8% 늘었고 같은 기간 거래량은 9.4% 줄었습니다. 24시간 청산액은 1억 6천만 달러 남짓으로 어제보다 24.6% 줄었습니다. 롱과 숏은 49.9 대 50.1로 반반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 단독이 아니라 전체 크립토 시장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청산 히트맵입니다. 위로는 63,500달러 부근, 아래로는 62,200달러 부근에 물량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 사이 한가운데 수준이고 어느 쪽이든 닿으면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같은 날 밤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첫 대형 코인 규칙안 제안 회의를 하루 전에 취소했습니다. 새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큰화 관련 면제 조치도 다시 미뤄졌습니다. 금리 쪽은 방향이 다릅니다.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묶어둘 확률은 67.7%로 일주일 전 56.6% 수준에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를 밑도는 62,900달러대로 어제보다 0.9% 내렸습니다. 원화로는 약 8,900만 원이고 국내 가격은 해외보다 0.2%가량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이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2일에 6,110만 달러, 13일에 1억 3,11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연속 유출은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13일에는 아크와 피델리티에서 빠진 돈만 1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도 3천만 달러 가량이 나갔습니다. 다만 같은 운용사의 저수수료 상품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수수료가 10배 차이라 갈아탄 돈이고 이걸 매도로 세면 안 됩니다. 지수회사 MSCI가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자산 축적이 본업인 회사를 주요 지수에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이 제외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의견 수렴은 9월 30일까지이고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수회사가 시장을 측정해야지 기업 자산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정까지는 2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갈림길 두 선은 히트맵에 물량이 쌓인 자리와 그대로 겹칩니다. 위아래 어느 쪽에 먼저 닿는지가 오늘 하루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1880달러대로 어제보다 0.4% 내렸습니다. 셋 중에서는 낙폭이 가장 작습니다. 원화로는 약 266만 원이고 24시간 등락폭은 30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12일에 740만 달러, 13일에 59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 유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비트코인 쪽 유출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사실과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따로 봐야 합니다. 최근 닷새 흐름입니다. 11일에도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틀은 유입으로 돌아섰고 이달 누적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출범 이후 누적은 114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은행인 뱅크레우미가 갤럭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행 투자 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작 시점은 2027년 초입니다. 다만 서비스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1년 반가량 남았습니다. 위아래 두 선 사이에서 사흘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놓고 보면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읽습니다. 오늘의 화제 코인입니다. 코인게코 최근 3시간 인기 검색에서 1위와 2위는 시가총액 순위가 500위 밖이었습니다. 언급만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규모라 규정대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3위인 캐시캣입니다. 밈코인으로 분류되고 시가총액 순위는 212위입니다. 캐시캣은 0.13달러로 24시간 동안 17.2% 내렸습니다. 다만 7일로 보면 32.6% 냈습니다. 다만 7일로 보면 32.6%, 14일로 보면 22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1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 24시간 거래대금은 2천만 달러에 못 미칩니다. 최대 발행량의 99%가 이미 풀려 있습니다. 확인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2주 새 220% 오른 뒤 어제 하루 17% 내렸다는 사실, 국내 원화마켓에는 상장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급등의 이유인데 공시나 제휴 발표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승은 되돌림도 이유 없이 옵니다. 매수를 권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이 화면은 지금 캡처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급등 코인을 만났을 때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원출처가 있는가, 규모가 실제로 큰가, 원화마켓에 있는가. 이 기준은 오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해석은 이겁니다. 하루 종가 하나로 추세를 말하기는 이르다. 이 해석의 약점을 찾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리플이 내준 그 한 줄처럼 여러분의 기준선은 지켜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